중국은 쪼개질 수 있다. 입지로 보는 국력. 이번에는 중국은 쪼개질 수 있다. 입지로 보는 국력. 요 제목으로요. 조지 브리드먼 저의 100년 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후 이렇게 써있고요. 22세기를 지배할 태양의 제국시대가 온다 이렇게 돼있고, 전세계를 사로잡은 인류 미래 대탐구 써있고요. 그 다음에 저자 이름 조지 프리드먼 써있고, 아마존 유일의 트렌드 분야 베스트셀러 1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이렇게 써있었고요. 과거 500년간 세계의 중심이 유럽이었다면 앞으로 500년을 지배할 인류의 핵은 누가 될 것인가? 미국을 대표하는 국제안보 전문가이자 세계적 지정학 위험 분석가 조지 프리드먼의 과학적 분석과 전략적 전망, 어렵게 써있고, 그러면서 비유가 빡 있어요. 모세 혈관처럼 자세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21세기 세계 정치, 경제, 외교의 매혹적인 시크릿 맵은 이제 비밀 지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저자는 이제 지정학을 기초로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정학이 뭐냐? 지정학은 지리와 정치 줄여서 지정학인데요. 저자는 지정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정학은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정치가의 미덕과 악덕, 그리고 외교 정책 토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자잘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잘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와 인간을 억압하고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비인격적인 위력에 대한 것이다. 부동산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입지다. 또 두 번째도 입지다. 세 번째도 입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입지 세 가지가 부동산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입지가 중요하다 이 얘기죠. 이 저자도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이 특정 국가의 특정 행동 패턴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제 지리적 위치, 그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국가로 하여금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게 그 위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책이 국가 차원에서 위치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에 강조를 하면서 뭐 정의나 옳고 그름이나 정치가 어떤 거나 외교 이런 거나 이런 게 부차적인 거라고 이제 밀어붙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다.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 행동 패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입지다. 이제 부동산에서 중요한 거랑 그 국가의 행동 패턴에서 중요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그 지리적 입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거예요. 재밌습니다. 이거는 재밌어요, 진짜로. 협소한 의미에서 정치적 결정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명석한 지도자도 자기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전성기 로마는 이제 강했다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도 로마의 근본적인 세력을 훼손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아이슬란드 얘기하고 로마 이야기하면서 중국 이야기를 해요. 중국. 뭔 말이냐? 아이슬란드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위치가 초강대국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위치가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위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지도자가 있어도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쪼개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뭐냐? 위치가 불안정한 위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G2다 이런 거랑 완전 반대인 거예요. G2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삐까삐까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이유로 입지를 드는 거예요. 입지를. G도 보면 입지가 딱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쉽게. 미리 말해두건데 나는 중국이 세계 주요 강대국이 될 거라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강대국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G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G2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대국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강대국도 안 되고 강대국도 안 되니까 당연히 넘버 1, 넘버 2도 안 되고 당연히 넘버 1도 안 되고 이 세 개가 다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중국이 계속 통일국가로 남아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쪼개지고 이제 분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그죠? 저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상대가 지정학적으로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어떤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부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 거라고 예측한다. 요새 많이 그러죠, 통념이. 하지만 나는 세 가지 이유로 그 관점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니까 반대한다. 중국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민다고?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얘기죠. 첫째, 이제 이유를 드는 거예요. 이게 지정학적 이유인 거예요. 중국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남쪽으로는 히말라야와 정글이 있고 인구의 대부분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쉽게 확장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국이죠. 중국인데 이렇게 옆으로 두는 거 이게 한국 있고 얘는 이제 일본, 얘는 이제 대만 있고 중국이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 시베리아, 위에 시베리아고 이쪽은 이제 히말라야고 이제 짱글 그리고 이 바닷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많이 살죠. 인구 밀도가 높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근히 고립되어 있는 중국 이렇게 제가 현지적으로 달았어요.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좀 이따 미국 지도랑 비교해 보면은 아 쌓여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대비가 돼서 특히 이게 이제 백길도 이제 다닐 때가 이제 별로 없죠. 특히 이제 미국이랑 비교해 보면 더 나와요. 둘째, 중국은 수세기 동안 막강한 해군력을 갖춘 적이 없고 해군력을 갖추려면은 전함을 건조해야 하면 물론 오랜 시간을 들여 해군을 훈련시키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한마디로 해군이 약하다는 거죠. 해군이 없대는 거죠. 그냥 군사력이. 그러니까 그 군사력을 입지 다음으로 중요한 어떤 요건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군도 중요한데 중국은 탈락이다 이 얘기죠. 셋째,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중국은 본래 불안정하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얘기했는데 이것도 결국 입지죠. 입지. 해군력이 준력이 별로 없는 것도 입지가 그런 거죠. 입지가 바닷길 별로 이용한 적이 없고 이렇게 여기만 있고 여기는 이제 다른 데가 다 있고 그러니까 해군력 갖춘 적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입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본래 불안정하다. 이건 역사 얘기인 것 같아요. 우선 중국이 외부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연안 지역은 번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요쪽 애들은 잘 살고 있지만 내륙에 사는 이쪽에 사는 애들은
대다수 중국인은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긴장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내부 갈등, 이게 근본적인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봅시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 명분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비능률과 부패가 초래되고 있다. 이거는 자본 분배를 이제 시장이 아니라 관치로 하고 있다 이런 거겠죠. 친한 사람들한테 돈 꿔주고 그 사람을 기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자본을 쓰는 사람한테 돈을 꿔주는 게 아니라 자기랑 친한 사람한테 돈을 꿔주고 그리고 유능한 뭐 경영자한테 돈을 꿔주는 게 아니라 뭐 공산당이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한테 돈 꿔줘서 기업하게 하고 이런 거겠죠. 중국이 그래서 본래 불안정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부 갈등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비늘 이렇게 부패 같은 거 특히 돈 꿔준 자본 관련해서 부패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역사적인 측면을 얘기를 나와요. 중국이 외국의 문을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도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반복한다. 그뿐만 아니라 마오쩌둥 같은 인물이 등장해 문호를 닫고 부와 빈곤의 평등화를 이루려는 의도로 국가 운영을 새롭게 시작한 것 또한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이는 신문인데 홍콩 중국배 중국 향해 독립 외치며 등 돌리기 시위. 이거는 갈등, 내부 갈등이 있다는 거죠. 빈곤 문제라고는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인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본래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블록화를 추진한다.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수요와 거대한 수요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막 블록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은 이걸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일본도 옛날에 아시아 블록화 하려다가 미국이 태클 거고 협을 끊고 전쟁해서 일본이 졌죠. 그래서 한국 그때 독립한 거고 그리고 일본이 잘 나갈 때도 미국은 이제 일본 때려가지고 플라자 합의를 이제 일본이 했어요. 예, 중국이 블록화를 한다면 미국을 전쟁하게 하겠다, 그걸 개입할 거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입지 얘기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이 해자라는 거, 이 지리적으로 미국이 이 해자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자란 뭐냐? 성 옆에 물 적어주고 적들이 침범을 못하게 한다. 이게 해자인데 미국의 입지가 이 해자를 갖고 있는 이 모습과 유사하다. 비유할 수 있다. 이거죠.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랑 여기가 물이죠, 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미국을. 그리고 미국은 막강한 해운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랑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캐나다도 미국이랑 친하고, 멕시코도 미국이랑 친하고요. 근데 중국은 뭐냐? 중국은 위에는 러시아랑 사이 안 좋고, 인도랑 사이 안 좋고, 베트남이랑 사이 안 좋고, 한국과 일본과 사이도 안 좋고, 안 좋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바로 옆에. 이게 지리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빡. 이게 지리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미국한테. 그래서 G2에서 명백하게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이런 해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해제가 있지만 중국은 없다. 이 얘기를 드리고 이게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유리한 이유고요. 그리고 또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호를 개방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래 불안정하다 이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자는 내부의 이제 빈부 갈등, 그다음에 부패 문제, 그다음에 이제 문호를 개방한 유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근본적으로 불안한 그
더 핵심에서 이야기를 해자면은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그 단일 민족의 통일된 그, 그 세력이 계속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수나라 있잖아요. 중국 수나라. 중국 수나라도 그 이민족 선비족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당나라도 뭐 한족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다른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5대 뭐 19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나라 그때 뭐 있고, 그리고 송나라 있다고 하지만은 북송 남송 막 쪼그라들고 금나라 막 생겨버리잖아요. 송나라가 뭐 한족이라고 하지만은 금나라가 막 바로 막 침략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몽고족이 이제 원나라 세워서 중국 먹고, 그다음에 명나라가 한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곧바로 청나라 들어서서 만주족 또 먹고, 그다음에 현대 중국 이제 중화민국 이렇게 있지만은 중화민국이 있을 때 이제 만주국이 일본이 세우고 이제 일본이 중국 침략을 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고 지금 중국도 중화민국이랑 중화인민공화국이랑 그 한족 중심이라고 하지만 이제 분열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 계속 분열이나 뭐 이민족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중국이. 예. 그리고 이제 티베트도 원래 자기 땅 아니었고, 근데 지금 갖고 있죠. 위구르도 이거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고요. 만주도 문제될 수 있고. 그래서 입지와 그 본래적인 입지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 그리고 내부 문제, 부패 문제, 여러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G2 지원 문제에 있어서 이 해제가 있다 없다로 지정학교 입지에서 명확히 딱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요. 결론을 맺자면요, 중국은 쪼개질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위기에 처할 수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쪼개져도 아시아가 또 계속 발전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아시아가 이제 인구가 많죠. 중국이 뭐 10억 넘고, 인도도 10억 넘고, 아세안도 뭐 6억 되고, 일본도 1억 넘고, 요 지역이 발전하는 것과는 별개로 중국이 계속 발전하느냐, 그리고 이 발전하는 국가에 계속 리더로 남아있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여기에 쓴 거는요, 순환을 얘기하는데, 이제 로마가 했다가 뭐 번성했다가 세했다가 번성했다가 세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이 대세했으니까 이제 중국이 대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같은 주기 이런 순환이 되는데 중국이 순환적으로 쪼개졌다 통일됐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중국이 쪼개진다는 이 얘기는 왜 언급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얘기 이제 다 얘기를 하고, 핵심은 뭐냐? 미국이 입지가 특수하게 좋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링컨이 통일을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통일 안 했으면 막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최고로 좋아하는 대통령 하면은 레이건이나 링컨을 꼽는 게, 링컨은 소련을 이제 빠개서, 레이건은 소련을 빠개서 그러다고 하는데, 링컨은 이런 입지로 거의 완성했기 때문인 거예요. 링컨이 통일을 해버려가지고. 그게 뭐 분열됐으면 서로 싸웠을 텐데, 이렇게 딱 좌우에 해자를 딱 두고, 이런 입지를 완성해서 세팅해 놓은 게 링컨이기 때문에 링컨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족이 또 이번엔 사족이 길어졌네요. 해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